세 번째 주제는 공동체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주민분들은 좀 많이 어색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동체 부분하고 관련해서 인천에서 마을활동가로 다년간 많은 활동을 해와 주신 김경남 선생님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분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데 공동체가 왜 필요한 건지, 어떤 관계인 건지에 대해 좀 궁금해 하십니다. 여기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체를 좀 이야기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비룡공감에 계신 분들도 사실 이게 뭐지 하고 이 방송을 들으심과 동시에 마을에 관심이 있으셔서 저는 이걸 듣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관심이 있고 같이 논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뭔가 방법을 찾아가는 것들을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을 더 나아갈 수 있게 더 발판이 돼서 더 추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따로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이 있으면 당연히 공동체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제 주민분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나 배경, 의도 이런 것들을 아직은 조금 이해가 좀 부족하시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의미에 대한 좀 이해도 사실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서울에서 재생 사업을 하면서 이런 공동체의 관계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도시재생은 기본적으로 우리 마을의 문제를 주민과 행정과 전문가가 함께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도시가 있는 한 이 계속 도시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은 계속 되어야 하는데, 도시재생 사업은 그 중에 일부를 행정이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20세기까지는 우리 마을의 문제들을 도시계획, 그래서 행정이나 전문가가 해결해 주는 방식이었다면 21세기 정말 이제 주민자치 시대가 된 오늘에는 우리 마을의 문제는 결국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제일 잘 아시니까 그 주민들이 함께 마을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재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주민들이 개인으로서가 아니고 함께 그 마을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마을의 문제를 풀어가시기 위해서 사실은 재생의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이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공동체 없이는 도시재생이 불가능하다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서울에서 특히 이제 창신숭인에서 재생 사업을 해오면서 사실 이 재생 사업 이전부터 사실은 다양한 주민 공동체들이 있었고, 저희는 이 재생 사업 이전에 뉴타운 해제를 주민들이 주도가 돼서 해냈고요.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 지정 과정에도 주민들이 이제 강력하게 도시재생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도시재생을 받을 수 있었고, 사실은 이 사업이 지속되는 기간 내내도 다양한 주민 공동체들이 함께 참여해서 자신들이 필요한 목소리들을 내고 함께 서로 협력하고 마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면서 한 발 한 발 만들어 온 것이 저희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의 출발 자체가 사실은 마을에서 마을 분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마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공공이 뭐 행재정적 뭐 특정 영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그 고민들을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고, 또 그 마을에 계시는 분들의 그런 관심들을 더 끌어낼 수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한 게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이제 주민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럼 공동체가 마을의 문제를 이렇게 어떻게 해결했지, 이런 것들을 알면 아마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네네. 그 만석동이라는 곳이 인천의 동구 만석동이라는 곳이 있고요. 이곳은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정착한 공간이고, 또 그 판자촌 형태로 지어졌던 건물들이 많이 있고, 쪽방촌이라고 하죠. 그 일본식 말로는 학고방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건물의 형태가 아직도 남아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화장실도 없고, 그리고 도시가스도 없고, 그리고 공동 화장실이 있는데 푸세식인 거죠, 아직도. 지금은 잘 접하기 힘든 상태에 있는 곳인데, 주민들이 이곳에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이 들어오면서 아까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 이런 게 필요해라고 얘기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그 도시재생의 힘을 얻어서 도시가스, 삼천리와 함께 행정도 같이 해서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또 변전소 건물이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집 앞에. 그래서 문을 열면 담장이 되게 높게 서 있는, 두 사람이 동시에 서서 못 걸어가는 길이었는데 그 변전소 담장을 허물어 달라라는 뭐 탄원서나 이런 것들을 같이 행정과 같이 얘기하고 또 한정과 같이 협의하면서 행정, 한전, 주민 그리고 활동가 이렇게 네 분이서 몇 차례 회의를 가졌고요. 앞으로 그분들은 4, 50년은 힘들게 살긴 했지만 이제 남은 그 시간 동안은 정말 이제 기름 보일러가 아니라 연탄이 아니라 도시가스로 보일러를 때우면서 앞에 이제 문을 열어도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고 집 앞에 이런 사례를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비룡공감에서 좀 참고를 할 만한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창신 숭이 지역에서도 좀 그런 어떤 활동들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나요? 예, 사실은 저희는 이제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뉴타운으로 지정돼서 사라질 뻔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주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함께 뭉쳐서 목소리를 내고 사실은 뭐 한두 해 그냥 항의한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조직을 만들어서 약 10년 가까이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고 주민들한테 이런 상황도 알리고 참여를 권유하면서 사실 주민들의 힘으로 서울 안에서 그 뉴타운이 해제된 첫 번째 지역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재생으로 넘어오면서 주민들이 또 저희 재생 사업 중간에 이제 원래 사업 계획이 없었던 이제 백남준 기념관이 사실은 그것도 주민 공동체 노력으로 생겨나게 됐습니다. 사실 백남준의 고향이라는 이런 이제 사실을 알게 되시면서 특히 이제 창신일동 주민들이 정말 마을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고 이걸 우리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우리 마을에 꼭 이런 세계적인 아티스트 백남준 기념관을 지어달라라고 주민들이 함께 요청하고 준비하셔서 사실은 백남준 기념관도 만들어졌고요. 사실 지금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도 개인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마을의 공간을 함께 운영하자라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시설들이 또 이렇게 활성화돼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은 빨리 갈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조직을 만들고 공동체를 이루어야 오래 가고 멀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민원을 넣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일들도 사실은 우리가 함께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공동체 조직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협의해 간다면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최근에 지금 인천에서 지금 활동된 그 사례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인천의 연수 일동에 보면 한방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은 오히려 그 내국인보다 외국인의 비중이 더 높은 그런 아주 독특한 지역인데, 최근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좀 주민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데 외국인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최근에 주민분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캠페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에서도 좀 참여를 유도를 시켰고 또 일반 기업이든 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런 기부 활동 같은 것들도 유도해 내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마을에서 공동체가 뭔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면은 충분히 그 마을의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분들이 조금 용어에서 아마 어려움을 갖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기존에 이제 마을 계획이라는 표현과 지금 도시재생 사업에서 얘기하는 활성화 계획,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이런 좀 질문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계획과 그 활성화 계획은 사실 그렇게 틀리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같은 선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지 좀 더 쉽게 얘기 드리자면 활성화 계획은 특별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계획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을 계획은 그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수립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더 나아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정말 쉽게는 마을 계획은 주민들이 계획한 거, 활성화 계획은 법적으로 위에서 내려온 근거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덧붙여드리면 이제 마을 계획은 이제 주민들이 우리 마을의 미래를 같이 고민하고 만드시면서 이제 그 조례를 통해서 지원 받아가시면서 이제 사실 해가시는 사실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은 사업인데요. 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도시재생 사업만을 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까지를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도시재생 사업 예산이 내려왔을 때 이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계획하는 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을 계획이 더 길게 갈 수 있는 계획이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도시재생 사업 기간 동안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가는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활성화 계획은 도시재생법에서 정한 그 기준이나 틀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아마 이게 수립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뭐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같은 내용이라고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 계획이나 활성화 계획이나 그 마을의 어떤 미래, 그 뭐 약간의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주민분들은 조금 혼란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또 최근에 주민자치의 전환이라는 그런 또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면서 읍면동 단위로 또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뭔가에 대한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비슷한 개념의 이 마을에서 또는 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 또는 공동체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강점이나 약점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그 마을의 미래의 비전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 그리고 그런 비전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어떤 수단으로 그것들을 이루어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직접 수립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활성화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법에서 정한, 그리고 공공에서 그 활성화 계획에 근거해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일종의 법정 계획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아마 주민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도시재생에서 결국 이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공동체 활동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지 지원해 줄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재생 사업에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한 뭐 특별한 사업들이 있나요? 뭐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같은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그런 만석동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한평생 살아오시면서 이런 문화 활동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그 마을에 뭐가 필요해라는 욕구는 있지만 사실 그 이상을 나가지를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마을에 뭐가 필요하고 어떤 뭐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거기다 대체 뭘 하지? 라는 고민이 사실 떨어지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을 못 해보시고 한평생 일만 하셨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역량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그런 도시재생 안에 있는 주민 역량 강화 사업비를 가지고 경험을 시켜드리죠. 그리고 다른 마을에 가서 사례를 볼 수 있는 그런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도 가고, 그래서 하나하나 체험하면서 나한테 맞는 것들을 찾으시는 과정을 도시재생 그 사업 기간 동안 가지시고, 그 공동 이용 시설이 만들어진다면 그 안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채우시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도시재생 안에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창신숭이에서도 뭐 이런 지원 사업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실은 크게 교육과 실습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교육을 해드리기도 하고, 찾아가서 교육을 해드리기도 하고, 뭐랄까 이렇게 창업 같은 걸 하시면 관련된 교육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주민공모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사업을 해볼 수 있는 경험들을 제공해드렸습니다. 그래서 500에서 한 1000만 원까지 저희는 이제 그 신청을 받아서 이제 심사를 거쳐서 그 계획들을 이제 검토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해드려서 한번 직접 이제 공공의 예산을 받아서 우리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 작지만 꼭 필요한 일들을 직접 해보는 일들을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주민들이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집들을 가서 집 수리를 해드리기도 했고, 뭐 반찬 만들기 이런 것들도 해드리기도 했고요. 또 마을에 축제들을 만들어 보기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그 마을 카페 준비 이런 것들도 그런 예산을 가지고 본인들이 또 기획해서 교육도 받아보시고 사례도 찾아가 보고 일일 카페도 운영해 보는, 이런 교육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이제 실제의 경험들을 이 공모 사업을 가지고 해보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사실은 공동체가 만들어지려면 서로 경험도 해야 되고 부대껴 보기도 하고 같이 일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끈끈하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가고 우리가 이렇게 뭉쳐서 일하면 더 큰 일도 지금까지 못했던 일도 해볼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신뢰관계와 경험들이 쌓여지게 하는 주민공무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실제 이제 실행의 경험 이것들이 함께 맞물려서 공동체가 더 커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 지금 두 분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도시재생사업에서 공동체의 활동 그리고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마을 공동체 지속적인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을 공동체가 이 도시재생 사업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에 대한 이해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실질적인 경험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비룡공감 이 사업에서도 지금 현장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아마 현장지원센터가 이 주민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아마 공모사업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한번 참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될 수 있어서 아마 다양한 그런 역량들이 아마 쌓여져 갈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비룡공감의 도시재생대학 특강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내용과 주민공동이용시설 그리고 공동체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의 창신숭이 도시재생협동조합의 송경주 이사님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공동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에서 마을 활동가로 지금 활동 중에 계시는 김경남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은 제가 그 인천연구원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완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 이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특별 강좌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좌를 포함해서 앞으로도 이제 다른 강좌들이 진행이 될 건데요. 오늘 강좌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보시고 나서 소감이나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강의에 대한 수강이 아마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소감이나 댓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심화 과정이 또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화 과정도 똑같이 강의를 듣고 댓글이나 소감을 달아주시면은 그럼 최종적으로 주민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 기준이 주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꼭 강의를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강의 내용을 뿐만 아니라 또 도시재생 전반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비룡공감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면은 적극적으로 아마 답도 주시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전체적인 도시재생대학 특별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